그런데 사진을 보면 남편은 맨 끝이고 저 가운데, 정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소소한 G20 정상회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소소한 에피소드 살펴볼 게 좀 한두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개그맨 김영철 씨가 오늘 오전에 뿌듯했나 봐요. 본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본인이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G20에서 얘기를 했는데 2017년 베를린은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우러 갔는데 교민 한 200여 명이 본인을 못 알아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텐 모르겐 했다가 분위기 띄우려고 따르릉을 불렀는데 이것도 또 못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막 김영철 씨를 못 알아봤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말 유명한 개그맨이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다. 본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인기가 좋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으면 전용기를 타봤다. 평생에서 타봤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정말 출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것도 이번 라디오에서 자기가 밝혔습니다. 예, 이정호 실장님 네. 오늘 오전에 김영철 씨 측이랑 통화를 했는데 본인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분위기 메이커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죽 분위기가 썰렁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까. 그게 김영철 씨가 자랑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본인의 어떤 그런 룰이 사실은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었다면 그만큼 문 대통령 띄워주기 하는 이런 일은 아니겠습니까? 농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김영철 씨로 입장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경험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영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 김정숙 여사 옷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옷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다자 외교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정상과 부인들이 다 이제 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20개국 정상과 이제 부인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오지 않았고 다른 분이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이제 정상 영부인들이 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눈에 띄어야 되고 사실 거기서 돋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정상 외교에서 많은 영부인들이 다양한 자기의 어떤 의상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돋보였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면 트루도 이제 그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기가 상당히 또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의 이제 고유한 한복.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해놓은 듯한 그런 색깔 가진 한복도 입고 나왔고 여러 가지 세련된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친화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상 부인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센터에 한다는 이 센터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아이돌 프로그램 보면 그 센터 자리 차지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영부인들 사이에서도 이 센터를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센터에 아주 저렇게 딱 바로 옆에 베트남 그 총리 부인하고 딱 이게 서 계십니다. 나야나 이런 그건데 어쨌든 그 센터의 사진의 중심에 서려면 패션 감각도 뛰어나야 되니까 김정숙 여사가 방미 당시에 누빔 옷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실까요? 붉은색을 연료내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김정숙 여사가 사진마다 정 가운데 서 계신 것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음악회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덥석 손도 잡고 하잖아요. 참 대접을 잘 받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덥석 잡은 것은 불과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친근감이 좀 생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뒤에서 있는 시진핑 주석 보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같이 눈치 싸움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손을 잡고 3번을 토닥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좀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약간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비옷 같은 경우에는 여름 누비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얇고 안팎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입어도 어느 게 아니고 바뀐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옷인데 사실은 뒤집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매사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식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 정상들은 찍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최국 의장국이 가운데 쓰고 전 의장, 그다음에 직후 의장 이렇게 이제 나란히 쓰고 그다음에 임기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서가고 가장 최근에 이제 대통령직에 오른 분이 가장 뒤에 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맨 끝에 서는 게 뭐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고. 가장 이제 최근에 취임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그러네요.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예. 건데 저거는 이제 의전 순서대로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만 영부인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아마 그런 의전 순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적극적이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언제든지 센터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김정숙 여사의 그런 활달함이나 성격이 좀 반영됐고 자신감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음 다자회견 때도 김정숙 여사가 정말 또 센터를 제대로 자리 잡는지 한번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맨 끝, 뭐 가운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종우 실장님. 근데 네. 이번 문 대통령 이 다자외교 대비 때 좌경화, 우동현 뭐 이런 얘기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좌경화 그러면 운동권 뭐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뭐 농담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제 좌경화 왼쪽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됐고, 우동현,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우동현으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어떤 뭐 약간의 어떤 실수를 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옆에서 보좌를 했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시 통역기가 안 됐을 때 바로 자신의 것을 건네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그렇죠. 뭐 그것만이 아니고 꽤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 순발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G20이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제적인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의제입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이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퀘르버 그 연설 이번에 문재인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그 연설에서 사실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대통령이 파악을 못하시고 다른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로 또 김동연 부총리가 옆으로 다가가서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유도하는 모습. 이렇게 좌경화 우동현의 보좌가 참 알뜰살뜰한 어떤 보좌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처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마지막 뒷부분 설명을 하시려 했는데 이게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에 가서 정리를 못 해내신 거예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마 부총리께서 그 마지막 답변이 안 됐습니다라고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길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좀 다른 데로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좀 덧붙여 주셨군요. 그런 뭐 연유, 그래서 좌경화, 우동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번에 높은 점수를 준 사람들이 많아서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총장님을 보좌하던 우리 강경화 정책특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도 축하도 드리고 아주 기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And I think we are entitled to a large indemnity because we've lost a lot. 네, 뭐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추경의 인사에 참 해결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추경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일단 야3당의 반대로 해서 심의 자체가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날짜로 송영무, 그다음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넘겨달라고 이제 청와대에 요청을 했죠. 예. 아마 내일부터는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 임명할 경우 야당이 이제 7월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국민의당 사태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물론 야당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지만 국민의당이 그래도 추경안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해줘서 나름대로 그냥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이 딱 취임 이제 2달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각 자체가 안 됐고 6명의 장관이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정 자체가 이제 움직여가고 않는 것인데, 저는 어차피 지금 김동연 장관이 뭐 가서 설득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힐 겁니다. 결국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여당 대표는 뭐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 고리를 아마 G20 그 성과 설명회를 덧붙여서 여야 대표들을 좀 불러서 아니면 좀 단독으로 한다든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풀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나 더 좀 그래서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그래도 문 대통령이 강행하겠죠? 근데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만약 임명하게 되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명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7월 국회 끝나버리면 추경안 끝나버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 일자리 이 추경 자체가 안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물론 뭐 일단 지금까지는 현재 청와대에 하겠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연이어 다녀왔기 때문에 휴가 얘기도 나와서 휴가지를 또 양산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준명.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제 특별 수행한 자격으로 방미했을 때 왔었는데 본인도 이래 힘든데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번개 휴가를 좀 허하라라고 이렇게 재미삼아 그랬었는데 사실 진짜로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휴가를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 쓰겠다, 연차를 다 쓰겠다 그랬죠. 얘기했기 때문에 예. 하고 나서도 12일, 취임하고 나서 12일 후에도 양산에 갔고요. 7월 말, 8월 초쯤에 길진 않겠지만 휴가를 다녀올 거로. 휴가를 간다면 양산 집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돌아왔지만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문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권 얘기 짚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